안녕하십니까? 이미 다가온 메타버스,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될 제 이름은 이장주라고 합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사회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매우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가 지금 대략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고 이 전망이 어떤지, 우리는 여기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회가 급작스럽게 일어났죠.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지에 관련돼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례가 과거에 어떤 게 있었는지 살펴보는 거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대표적인 팬데믹, 14세기 흑사병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 흑사병은 대략 2억 명의 희생자를 냈다고 그러는데요. 이 당시 이런 흑사병이 끝나고 나서 중세가 몰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 보면 사실 이 종교가 사회를 이끌다 보니 팬데믹이 왜 일어났나를 설명을 종교적으로 했다는 거죠. 신이 노여움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회개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얻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웬걸 오히려 보통 사람들보다 성직자들이 훨씬 더 흑사병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교회나 종교에 대한 이제 신뢰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변화들은 경제, 사회 체제들을 바꾸었습니다. 종교가 무너진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자본주의와 합리주의적 사고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신이 세상을 이끄는 것들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어떤 신의 계시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뭔가 성공하는 이런 경제 혹은 인간관, 세계관들이 대치를 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요, 과거 농노제가 무너지게 됐는데요. 농노가 이제 흑사병으로 많이 죽게 되자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지고, 그러자 그 일꾼들이 귀해지니까 임금을 받는 이제 농부들이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반대 측면에서 보면 부자 친척들이 사망을 하면서 남은 사람들 중에 이 거대 유산을 물려받는 부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제 자본이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집약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노력해서 성공하는 자수성가의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흑사병 팬데믹이 만들어낸 중요한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 흑사병이 사라지고 나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갔냐?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 바뀌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비대면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동이나 과거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한다거나 학교를 다닌다거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도록 만들었죠. 재택근무라든지 혹은 집에서 줌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가지고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이 표준으로 급격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첨단 기술들이 전 세계에 일시에 퍼지게 되고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그런 기술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인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익숙하지 않고 뭔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재택근무를 하고 온라인에서 회의를 하고 업무를 하고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서 이것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굳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원 버스 혹은 밀리는 도로에서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집에서 자기 시간들을 활용하면서 일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도 하면서 자율성들도 이렇게 보장이 되고 하니까 만족도가 괜찮더라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서도 봤을 때 생산성, 효율성이 엄청 떨어질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업종이 그렇다는 얘기들은 아니지만 어떤 업종들에서는 굳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자, 기업에서 이제 비용 절감들 측면에서 굳이 큰 사무실을 빌려서 많은 사람들을 채용해서 한 자리에서 일을 하는 이럴 필요성들을 못 느끼게 된 거고요.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이렇게 일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현상은 마스크를 벗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단 좋은 걸 경험하면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죠. 마치 흑사병이 사라진 후에 예전 다시 중세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어디서 많이 봤었던 그런 현상들 같아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2018년도 개봉했었던 영화가 있었죠.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했던 영화에서 보면 미래의 사람들은 오아시스라는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일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죠. 그리고 거기에 활동이 현실의 주가에 영향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팬데믹 사태가 나타나면서 다시 떠오른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사례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메타, 가상이라는 개념과 유니버스, 세계 혹은 세계관이라는 용어의 합성어입니다.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새로운 세상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단어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한 개념이고요. 참고로 여기 메타버스라는 개념과 더불어 등장한 개념이 아바타라고 부릅니다. 아바타 영화는 아마들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기는 현실에서 장애를 갖고 있지만 아바타를 통해서 거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는 현실에서 비대면 사회에서 집에서 있지만 내 아바타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그리고 진보된 기기 및 서비스들은 이런 SF의 현실들을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우리의 일상으로 바꿔놓은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게 단지 개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 속에서 작동을 하고 있죠. 사람들의 깨달음은 늘 좀 늦게 오죠. 아이들이 한참 크고 나서야 이만치 컸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는 사회가 이미 바뀌고 나서 인식이 생깁니다. 아마 메타버스는 예전 소설부터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나타났지만 요즘 들어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이런 개념들을 바탕으로 기술들과 기기들을 새롭게 보면서 새로운 경제활동이나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라는 인기 혹은 정책에서 불을 지른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가 로블록스 상장이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로블록스, 블록으로 된 사람 닮은 요 게임들 주로 80% 이상이 그 10대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상장을 했죠. 2021년 3월 10일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할 당시에 시가총액이 43조였습니다. 그리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대략 지금 이 강연을 지금 녹화할 이 당시가 대략 50조 정도 됩니다. 애들 게임에 50조 원 가치가 있다.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로블록스를 상장하는 보고서에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 언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냥 게임이 아니라 메타버스일까? 특성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이용자들이 대략 1억 6,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3,700만 명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 동시에 거기에 접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략 570만 명 안팎들이고요. 그리고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 평균 이용 시간이 2시간 26분, 대략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10대들에게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요즘 신세대들한테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시간을 많이 쓰거나 공을 많이 들인 것은 이제 좀 약간 올드한 좀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그런 습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앞으로 지금보다 미래가 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 트렌드들이 로블록스에서 잘 보여준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 안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은 게임 속 게임들,
로블록스용 게임을 개발해서 성공한 20대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겁니다. 과거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나와야 되고 회사에서 경력을 쌓아야 되고 해야 되는 이런 순서였는데, 이 메타버스 속에서는 현실에 있었던 이런 룰이나 체계들이 뭐 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초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자기가 의욕 있고 능력이 있단다면 뭐 노인이나 경력 있는 중년의 아저씨들, 아주머니들보다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들이 높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이 이제 실제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과거의 현실의 룰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사례였고요. 그렇게 봤더니 요 전후로 해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속 콘서트였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 가수가요,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합니다. 아스트로노미컬이라는 공연들을 이 팬데믹 기간 2020년도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 동안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무려 접속한 사람이 1230만 명이 여기에 동시 접속하게 됩니다. 그걸 주로 이제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바타로 이제 춤을 추고 하는데, 여기 자기 아바타가 이 콘서트에 참여를 하게 되죠. 여기에 수익이 대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팬데믹이 오히려 콘서트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콘서트 형태로 부각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가수들한테도 이제 자극이 돼서 이런 트렌드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뭐 여러 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BTS도 이 트래비스 스캇과 유사한,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을 능가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됩니다. 똑같이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다이너마이트 안무 버전들을 여기다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음원이라든지 뮤직비디오를 방송이나 뭐 이런 데에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게임이 바로 가수들의 노래와 춤들을 공개하는 플랫폼이 되었다는 거죠. 더더군다나 게임사 넷마블이 투자한 요 BTS의 하이브, 지금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였죠.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게임사들이 실제로 엔터테인먼트하고 결합한 이런 세계관,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들을 같이 사업으로 많이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요, 게임사 대표와 게임 디자이너들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가수들이 노래나 춤뿐만 아니라 세계관으로 팬들하고 소통하고 함께 뭔가를 꾸며가는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자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RPG 게임, 롤플레잉 게임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백화점에서 대우를 받던 명품들도 비슷합니다. 루이비통 사례인데요. 루이비통은 2019년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흔히 롤드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후원을 하게 됩니다. 게임 대회 우승 트로피를 담을 수 있는 박스를 루이비통에서 이제 제작해서 주게 되고요. 롤의 제작사인 라이엇하고 협업을 하면서 키아나 에디션을 내놓게 됩니다. 키아나라는 챔피언이 있는데요. 그 챔피언이 루이비통의 상품들을 쭉 치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치장물들을, 실제로 굿즈들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았습니다. 이걸 다 살려면 한 1,0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는데요. 요게 불과 출시한 지 1시간 만에 다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MZ세대들한테 명품들을 접근하는 방식들이 이제 과거와 달리 게임 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구찌도 비슷합니다. 구찌는 테니스 클래시라는 게임들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들하고 접촉하고 있는데요. 테니스 클래시에서 있는 그 의상은 실제로 매장에서 팝니다. 여기서 보면 뭐 셔츠가 80만 원, 테크니컬 저지 자켓이 한 260만 원 이렇게 하죠. 어마무시한데요. 실제로 모델이 입고 나와서 보여주는 것보다 게임 속에 내 아바타한테 입히는 것에 대해서 MZ세대들은 더 가치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나갈 일이 없을 때 뭐 비싼 옷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그 돈으로 아바타를 꾸미는 것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버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비서프란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그림 속에 나와 있는 모자가 똑같죠. 이 모자들은 실제로 가격을 봤더니 부가세 포함 55만 원이더라고요. 즉 이제 게임 속의 캐릭터하고 나하고 같은 것들을 입거나 혹은 거기에 매력들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사는 패턴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고요. 결국 뭔가의 가치나 멋있다, 폼난다 이런 것들을 게임 속에서 혹은 메타버스 속에서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가 명품들이 소비자들한테 접근하는 중요한 기회, 능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서 최근에는요, 구찌가 스니커즈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현실에 신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임 속 아바타한테 장착하는 그냥 온라인 전용 그 구찌 버추얼 2호를 출시하게 됩니다. 대략 우리 돈으로 한 14,000원, 15,000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구찌나 이런 명품들은 그냥 오프라인 백화점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이것들을 팔기 위해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다는 거. 그만치 우리가 거기에 시간과 노력과 돈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것들을 방증한다고 하겠습니다. 명품들뿐만 아니라 자동차들도 메이커들도 비슷합니다. 벤츠와 BMW가 게임으로 들어가고 프로게임단들을 후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실제로 MZ세대들은 브랜드들을 인식하고 친근함을 느끼고 구입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을 느끼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들을 만나는 주된 창구로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탁에까지 올라왔죠.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이런 시리얼이나 광천김, 우리 반찬인 김하고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한 김은 사막이라는 것들, 사막에서 구웠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음식을 구매하는 것과 게임과도 이제 연결을 시키는 대대적인 메타버스 현상들이 여기서도 관찰됩니다. 심지어는 식품회사가 세계관이라는 것들을 도입하게 됩니다. 마치 게임처럼 그렇다는 거죠. 오뚜기에서 2021년도 2월에 출시한 힐러라는 컵라면 게임은요, 게이머즈컵이라는 게이머들로 이루어진 가상왕국에서 펼쳐지는 요리대회에 힐러가 출품한 우승작이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이 출출할 때, 에너지가 떨어질 때 영양보충에 써라라는 컨셉이라는 거죠. 주로 뭔가 PC방에서 배고프면 먹어야 될 것 같은,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면 한 번은 먹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게이머들의 공감대나 이런 메타버스라는 현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을 잘 활용하는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즉, 게임과 상관이 없는 기업들도 게임과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2020년도 미국 대선에서 게임 속에 선거 캠프를 차리게 됩니다. 바이든이 그랬죠.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라는 데에서 캠프를 차리고요. 거기에 가면 바이든을 만날 수 있고 선거 공약이라든지 캐치프레이즈를 알려주고요. 그리고 같이 사진을 찍고 이걸 가지고 공유를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 게이머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이 모동숲 때문에 당선됐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와의 어떤 정책적인 선명성이나 방향성들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보고요. 인재상의 변화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SK 하이닉스는 2020년도 4월 달에 테너시 신드롬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주인공은 게임 중독이라고 과거에 불렸을 만한 이런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게임 중독이 아니라 얘는 집념 증후군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기가 목표한 바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서 달성하고야만은 이런 사람들이 반도체를 개발하는 역량으로서, 인재로서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큰 경쟁사들 혹은 혁신들이 필요한 이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전략을 개발하고 협동하고 경쟁하고 하는 이런 치열함들이 이 게이머의 속성이고 이게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 기반이 없으면 곤란하죠. 5G라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는데요.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의 이런 체험들이, 결정판들이 바로 뭐냐면 게임 속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게임을 별 문제 없이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원격 의료 같은 거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5G를 넘어서 6G로 가고 있다고 그러죠. 6G는 사실은 5G를 훨씬 넘어서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초정밀, 초지능, 초신뢰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현실과 가상의 것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보여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홀로렌즈라든지 오큘러스 퀘스트 같은 기기를 쓰지 않고라도 이렇게 구현될 수 있는 게 그리 멀지 않았다는 거죠. 스마트폰이 유치원생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주머니에 들어온 시간들이 우리가 얼마나 됐나 이런 거 보면 이런 것들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공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런 기술적인 발전들은 가상과 현실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세상, 새로운 세상들이고요. 아서 클라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도로 발전된 기술은 마법과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결국 팬데믹과 메타버스의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기술들은 이미 갖춰져 있고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나만의 어떤 상상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속에서 나의 컬러들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이런 준비들을 해왔을 때 미래가 좀 더 밝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기성세대들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그리고 좀 마음을 열고 좀 같이 동참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시사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의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